오랜 계획 끝에 그는 그라모스 철기를 스텔라론 앞으로 유인해냈어. 꿈에 들어선 순간부터 반디가 조사로 알아낸 것들은 모두 진실이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꿈의 주인이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실이었지. 이거야말로 최고의 거짓말 아니겠어? 스텔라론은 반디의 살고 싶다는 기도에 응답했고 좋은 꿈에서 곤충떼 재난과 에이언즈 에나를 다시 만들어냈지.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아직은 살아있어. 두 번째 죽음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눈앞에 다가와 있지. 꿈속에서만 말이야. 아무리 스텔라론이라 해도 곤충떼 재난을 다시 일으킬 수는 없어. 꿈의 주인이 하는 일은 꿈에 들어온 자들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뿐이지. 하지만 계획의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 현실적인 일이 돼. 에나의 꿈이 온 은하계를 뒤덮으면 곤충떼 재난은 점차 현실과 다를 게 없어질 거야. 번식은 꿈에 들어온 이들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일깨우고 사람들의 부름으로 질서의 운명의 길을 이어나갈 테지. 은하가 하나의 꿈으로 귀결될 때까지 말이야. 그 후 너희는 페나코니 극장에서 썬데이와 최후의 결전을 벌였지. 하모니 성가대를 탈취한 그는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도였어.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그와 맞섰고 동맹의 도움으로 그를 처치했지. 하지만 전투, 좌절, 승리 이 모든 건 썬데이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어. 에나의 꿈은 이미 아스다나 은하계 전체를 뒤덮어버렸지. 너희는 지금의 썬데이를 절대 이길 수 없어. 게다가 에나의 꿈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기억하는 자조차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지. 다행히 우린 먼저 아케론을 찾아갔고 그녀의 도움 덕분에 그 원수와 함께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어.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깨우려 했지. 맞아. 이 좋은 꿈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노력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지금 이 순간에 너도 비슷한 사투를 맞이하게 될 거야. 블랙스완이 널 깨우는 걸 기점으로 에나의 꿈이 존재하기에 이후의 기억들은 더 이상 예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겠지. 그것들은 진실하지 못한 게 아니야. 사물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늘 다른 모습을 보이는 법이지. 생각해봐. 우리가 거울 속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 그리고 난 더 이상 너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게 될 거야. 네 기억은 결국 너만의 것이고 운명은 나한테 이 정도까지만 관여하도록 허락했어. 하지만 명심해. 기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사람들은 본 적 없는 것을 꿈꿀 수 없어. 그들이 꿈에서 깨어나기 두려워하는 건 좋은 꿈이란 결국 각자의 과거로 짜인 것이고 아직 그걸 놓지 못했기 때문이야. 지금의 네가 그렇듯 과거를 받아들여야만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지. 반디, 나, 스텔라론 헌터. 이 세계는 네가 그 순간을 넘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긴장인지 설렘인지 구분하기가 힘드네. 넌 특별하고 유일무이하고 내가 기다릴 가치가 있는 존재야. 가서 기억을 위한 서막을 다시 써보자. 시간의 재 속에서 운명을 다시 불태우는 거야. 이쪽이야, 달링.
다행이군. 정말 고마워, 블랙스완 씨.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겠네. 네가 혼란스럽다는 거 알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설명할게.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여긴 꿈 세계와 현실 사이의 틈이야. 애나의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 썬데이 씨의 야망이 기억나? 그는 스텔라론과 참나무 가문 10만여 명의 의지, 페나코니 모두의 염원을 이용해 화합의 권능을 찬탈하고 질서를 부활시킬 계획이었어. 안타깝게도 진실은 그뿐만이 아니야. 우린 아스타나에 들어섰을 때부터 스텔라론의 영향을 받았어. 돌이켜보면 너와 내가 만났던 낯선 꿈세계는 생각이 흩어지기 시작할 징조일지도 몰라. 내 생각에 질서의 목적은 모두를 깊은 잠에 빠뜨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스텔라론을 이용해 아스타나의 기억물질이 세계에 스며들게 촉매작용을 하고 꿈세계와 현실이 어우러지게 하기 위함이지. 사람들은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은 이미 질서의 전당에 들어갔어. 그게 바로 애나의 꿈이 무서운 이유야. 질서가 지배하는 낙원에선 누구나 저마다 아름다운 꿈 세계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보기에 그 유일한 허점을 제외하면 네가 좋은 꿈에서 겪은 일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 같아. 그래야만 네가 페나코니의 위기를 해결하고 다음 개척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상의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을 테니까. 아케론 씨의 한 발 앞선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 꿈에서 영원히 잠들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어. 기억하는 자로서 나 역시 질서의 영향을 받아 환각에 빠지게 됐으니까. 그래도 네 기억 덕분에 살아날 기회가 생겼어. 아직 우리에겐 한 줄기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블랙스완 씨, 우릴 다른 강인한 사람들에게 데려가줘. 꿈 세계의 진실은 이것뿐만이 아니야. 깨어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야만 이 긴 밤을 끝낼 수 있지. 다들 날 따라와. 진정해. 장담하는데 내가 반항하지 않아도 넌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카우보이? 무사했구나. 나도. 우린 인연이 참 깊어, 친구. 너도 잠을 잘 못 잔 것 같으니 다음에 컴퍼니 수면 보조품을 좀 보내줄게. 유감이지만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라 깨어나야 할 때야. 우리 힘만으로는 아직 애나의 꿈을 깨뜨릴 수 없어. 나쁜 소식부터 말할게. 우리가 맞서야 할 적은 썬데이 씨와 그가 탈취한 하모니 성가대만이 아니야. 꿈의 주인은 좋은 꿈 속에서 곤충 때 재난을 일으켰고 애나의 꿈과 함께 꿈속 모두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여왔어.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내린 원초적 공포는 질서의 보호를 부르짖게 했지. 질서 운명의 길이 서서히 부활하면서 썬데이 씨는 애나가 되어버렸어. 정확히 말하자면 한 걸음 더 남았어. 컴퍼니의 우주선이 마침 집결한 덕분에 보존의 힘이 좋은 꿈에 스며들어 그가 완전히 신이 되는 걸 막았지.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야. 스타피스 컴퍼니가 있는 한 은하계에는 더 이상의 질서 따윈 필요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에게는 별 차이가 없지. 썬데이의 본체는 이미 꿈 세계를 벗어났고 에이언즈처럼 거대해졌어. 아스타나 은하계조차 그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걸. 그래, 막는 건 둘째치고 다시 맞서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야. 핵심은 여전히
애나의 꿈에 있어. 공포와 좋은 꿈. 그들은 이 두 가지 거짓말에 의지해서야 꿈속 사람들의 공동의 염원을 모을 수 있지. 결국 그건 억지로 끌어올린 거짓된 신에 불과해. 사람들을 깨우고 애나의 꿈을 깨트리기만 하면 썬데이의 신격도 함께 사라질 거야. 하지만 지금 좋은 꿈은 복잡한 상황이야. 블랙스완 씨,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난 기억력이 안 좋아서 말이야. 시간이 촉박하니 간단히 말할게. 우리를 가두고 있는 꿈 세계는 3중으로 되어 있어. 첫째는 썬데이 씨가 지배하는 애나의 꿈이야. 여긴 꿈에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환상을 만들어 그 안에 빠져들게 하지. 둘째는 꿈이 흐르는 암초를 포함한 원시 꿈 세계야. 곤충 때 재난도 그곳의 참나무의 꿈에서 재현되며 공포로 질서를 키워가고 있어. 셋째는 가족이 세운 12순간이야. 가장 먼저 현실과 융합되기 시작한 곳인데 그 자체로 거대한 함정이지. 승리는 차치하더라도 새 꿈 세계를 통과해야만 썬데이 씨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안타깝게도 우린 아직 첫 번째 애나의 꿈에 머물러 있어. 자아를 되찾긴 했지만 여전히 꿈을 꾸고 있지. 각자의 꿈 세계를 서로 이어붙였을 뿐 아직 벗어난 건 아니야. 여길 파괴하려면 페나코니 모두가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 인간은 아름다운 환각을 병적으로 동경해. 그런 마음은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잔혹한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곤 하지. 나도 이 친구가 완전히 무방비한 틈을 타서 그녀 스스로 진실을 깨닫도록 유도한 덕분에 그녀를 깨울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페나코니의 그 많은 사람에게 같은 의지를 심어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렇다고 해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기억의 정원에게 도움을 받아 너희처럼 강인한 사람이 점차 꿈에서 깨어나는 것. 이게 바로 계획의 첫 번째 단계야. 깨어난 자유의지는 애나의 꿈을 뒤흔드는 불협화음이 되겠지. 하지만 거대한 꿈세계 앞에서 수십 명이란 하찮고 미미한 숫자죠. 어떻게든 단시간 내에 10만, 100만 단위의 자유의지를 깨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무래도 결맹옥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겠군. 아니, 그럴 것 없어. 굳이 선주연맹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지. 평생 한 번밖에 못 쓰는 보물은 잘 보관해둬. 수만 개의 자유의지, 그런 사소한 일 따위 갤럭시 레인저에게 맡기라고. 아케론, 이게 뭔지 아나? 내가 돌려줬던 유물이잖아. 그래, 유물의 주인에게 들었겠지만 이 물건은 갤럭시 레인저 이외의 사람에겐 아무런 가치가 없어. 주인을 찾아야만 효력을 낼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이 물건이 갤럭시 레인저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만이 가질 수 있는 부장품이기 때문이야. 그 빛이 우주에 나타나는 건 거성의 몰락을 의미하고, 그것이 떨어지는 방향에는 수많은 유성이 하늘을 가르겠지. 그건 갤럭시 레인저를 모으는 불빛이나 마찬가지야. 그들은 이유나 대가를 따지지 않고 은하 곳곳에서 달려올 거네. 우리에겐 공동의 철칙이 있으니까. 수렵의 별, 이는 가장 긴 밤에만 떨어지며 그 이후에는 동이 튼다는 거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지냈어. 이젠 우주 전역의 겁쟁이, 좀벌레, 정복자에게 갤럭시 레인저의 이름을 상기시켜줄 때가 됐지. 내가 그 스타트를 끊어야겠군. 그걸로 그가 신이 되는 걸 늦출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애나의 꿈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이 필요해. 내 생각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당신한테 돌아왔네. 가짜일지라도 반드시 사도가 나서야 할 일이잖아. 어쩌면 사도의 신분과는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지. 이건 전혀 다른 만인의 염원이니 난 모든 힘을 다해 너희를 위해
사악한 신을 베어내겠어. 나머지 두 개의 꿈세계는? 방법이 없어. 심지어 더 위험하지. 지금 모인 것과는 다르게 애나의 꿈이 사라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 충분히 썬데이의 주목을 끌만한 일이지. 맞아. 다음 꿈 세계로 가면 에이언즈의 힘과 맞닥뜨리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린 이미 모든 패를 다 보여줬지. 이미 늦었어. 다른 에이언즈가 개입한다면 모르지만 그건 우주를 뒤흔들 신들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다름없어. 질서는 실패의 얼굴 중 하나지만 지금 화합은 에나의 재탄생을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더 이상 개입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는 분명 깊은 속사정이 있겠지. 에나의 꿈은 절대 평범하지 않아. 콘스탄스와 함께 전력을 다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소수의 인원밖에 찾지 못했지. 더 이상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워. 하지만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니 어떻게든 자구책을 찾아야 해. 결국 목숨만 부지하려는 자는 죽게 되고 죽음과 맞서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군. 마음에 들어. 이 정도 인원이야? 응, 충분하네. 웃겨. 네가 몇 살인지나 생각해 보시지? 페나코니뿐만 아니라 아스타나 은하계 전체가 망했어. 스텔라론 헌터? 아스다나 은하계 변두리에 있었는데 이 일에 휘말리고 말았어. 이 애를 찾는 것만으로도 녹초가 될 뻔했다고. 대담한 투자 방식이군. 어디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감수했는데 어떤 수확이 있으려나? 나머지 두 개의 꿈세계는 스텔라론 헌터가 처리할 거야. 우리 협력자 중 하나가 12순간에서 화합의 신에게 선택받은 자를 찾고 있지. 로빈 씨인가? 그녀는 자기 힘으로 에나의 꿈에서 벗어나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 한 곡을 남겼어. 인간에겐 힘의 차이가 존재하죠. 개척이 영웅의 사명이라면 화합은 약자를 돕는 강자가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페나코니의 구세주는 페나코니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두의 행복과 길을 각자가 개척해야 해요. 전 무명객은 아니지만 하늘을 날고자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물론 저희 오빠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에나의 꿈은 오빠에게도 모두에게도 너무 가혹해요. 그렇구나. 로빈 씨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깨어날 수 있었던 것 같네. 하지만 인간 본성의 약점은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고작 그런 노력으로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 맞는 말이야, 블랙스완 씨. 그렇기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구책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지. 그들은 큰 소란을 일으켜 너희를 위해 12순간을 깨뜨릴 거야. 원시 꿈 세계에는 샘이 대기하고 있어. 너희가 에나의 꿈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 그 애는 죽을 거야. 피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마주하며 두 번째 죽음을 맞겠지. 하지만 그 애의 결말을 결정하는 건 너야. 그 애는 너희를 위해 두 번째 꿈 세계를 깨뜨리고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에나의 꿈속으로 떨어지겠지. 네가 썬데이를 물리치고 그 애를 꿈에서 깨운다면 이번 죽음도 하나의 환상이 될 거야. 하지만 실패한다면 꿈 세계는 결국 현실과 완전히 융합되고 그녀의 죽음도 현실이 되겠지.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잖아. 썬데이 씨는 어떻게 하지? 새 꿈 세계를 통과하는 순간 그는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 기억하는 자, 이제 기억할 시간이야. 참나무의 꿈속에서 내가 했던 말 있지? 내가 마지막 패를 공개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코를 외치지 못할 거랬잖아. 이제 그 패를 공개하지. 두 가지 실수를 지적할게. 하나는 너희의 실수야. 꿈의 주인의 계획 중심까지 직접 가본 내가
컴퍼니에 알릴 방법을 못 찾았을 리 없잖아. 애초에 함대가 출발한 것도 정면 충돌을 위한 게 아니었어. 그건 꿈속 보존의 마음을 위해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었지. 또 하나는 썬데이의 치명적인 실수야. 그는 초석을 압수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날 내쫓아야 했어. 나와의 도박은 늘 이런 식이지. 도박판에 앉는 순간 상대는 이미 진 거나 다름없거든. 한 줄기 빛취색 빛이 여전히 꿈색에 깊숙이 잠들어 있어. 그건 주인 없이도 해방시킬 수 있지. 그 이후엔 10인의 스톤하트의 힘이라 해도 에이언즈에 근접한 존재를 흔들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은하계에는 더 이상의 질서 따윈 필요하지 않다고 한 거야. 꿈의 주인의 계획은 분명 빈틈없지만 곤충 채널의 공포 앞에서 보존을 부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초석의 해방은 꿈속 사람들의 욕망을 흡수해 보존의 약속을 주고 그들이 이렇게 외치도록 이끌 거야. 모든 것을 엠버로드에게 바치리. 이게 컴퍼니의 진정한 의도인 건가요? 운명의 길의 차원에서 페나코네를 완전히 되찾겠다는 겁니까? 왜? 내가 타인의 신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공교롭게도 그게 컴퍼니의 신념이야. 자신의 냉혹함을 의심하지 마. 중요한 건 주당 수익이니까. 곤충 때 재난은 이번에도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끝날 거야. 망치 소리가 아스타나에 울려 퍼지면 운명의 길 차원에서 질서의 힘을 빼앗아 반격하겠지. 그러면 썬데이도 너희의 행동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걸? 하지만 엠버 기원이 이로 인해 다음 장으로 넘어가진 않을 거야. 오늘의 망치 소리는 에이언즈의 분노가 아닌 인류의 반격을 알리는 나팔 소리니까. 그 순간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일게. 계획이 성공하면 썬데이의 신격을 박탈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전투에는 참여할 힘이 없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어. 출발하기 전에 잠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 너에게 꼭 설명해야 할 일이 있거든. 우린 늘 스텔라론 헌터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이 일이 끝나면 얘기 좀 할까? 얘기? 현상금이 탐나는 거잖아. 저리 가. 그럴 리가. 현상금이 걱정되면 내가 10억도 얹어주지. 어때? 우린 늘 스텔라론 헌터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이 일이 끝나면 얘기 좀 할까? 얘기? 현상금이 탐나는 거잖아. 저리 가. 그럴 리가. 현상금이 걱정되면 내가 10억도 얹어주지. 어때? 그럼 분업도 끝났겠다. 이제 각자 위치로 출발하자고. 다들 한바탕 할 준비는 됐겠지. 가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진 이미 알고 있겠지. 너구나? 만나보고 싶었어. 그녀가 왜 네 존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지 궁금했거든. 됐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잠꾸러기. 과거에 난 이렇게 탄식하곤 했어. 운명아, 넌 어디로 향하는 거니? 적어도 오늘은 네가 직접 운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마지막 무대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올라야 해. 이 성대한 연애도 곧 끝날 모양이네. 여긴 마지막 무대로 가는 출발점이자 페나콘이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었지. 그럼 준비됐어? 괜찮아. 아직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음미할 시간은 있으니까. 준비가 되면 바로 마지막 무대로 가자. 이 성대한 연애도 곧 끝날 모양이네. 여긴 그럼 준비됐어? 좋아. 그럼 눈을 감아봐. 한 점의 반딧불, 한마디의 한숨. 생명은 깊은 잠에 빠질 용기가 있기에 깨어날 수 있는 거야.
이상한 건가? 미안, 로빈. 너는 이 모든 걸 모르길 바랐어.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네. 율법 속에서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화합 속에서 우린 질서를 얻은 거야. 오빠, 질서의 좋은 꿈을 우리의 낙원에 가져다 준 거야? 더 이상 타령하지 마. 네 오빠는 이제 없어. 이제는 그분을 애나라고 불러야겠지. 정말 대단하네. 진짜 스스로 깨어난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 충분히 놀았다면 이만 떠나줘. 화합의 악장은 잡음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도 다시 한번 말할게. 내가 할 일은 다 끝냈으니 이제 불꽃놀이만 기다리면 된다고. 할 말이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해. 시간이 없으니 짧고 간단하게 말하지. 오늘도 딱 맞아. 역시 난 대단해. 오지랖 넓은 소각공이 너한테 작은 장치를 심어뒀어. 그걸로 좋은 꿈이 만든 환상을 태워 네가 애나의 꿈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했지. 하지만 지금 보니 그럴 필요도 없었나 봐. 그렇다면 넌 어떻게 여기 나타난 거지? 글쎄, 천의 얼굴, 날 만족시킬 만한 좋은 꿈은 그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 너와 나, 우리는 마지막으로 잠깐이나마 깨어있을 수 있지. 잠깐뿐인 건가? 솔직히 널 찾아올 필요도 없었어. 근데 이 스파클림이 워낙 착한 걸 어떡해? 내가 널 한 번 죽였으니 너한테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싶어. 페나코니의 아직 깨어있는 주최 측은 너 하나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룰렛 게임 한 판 할래? 축제의 별을 걸고서. 제멋대로 굴지 않는 게 좋을걸? 대체 내 앞에 왜 나타난 거야? 너한테 페나코니가 폭발하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반격을 시작하고 다 함께 깨어나겠지. 생각해봐. 네 오빠는 이미 천우의 신이 됐어. 하늘을 찢어서 구멍을 내지 않으면 얼굴조차 볼 수 없을걸?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 들어봤어? 선택해. 모두가 함께 끝나게 하던가 아니면 페나코니가 소소한 희생을 치르게 하던가. 내가 왜 가면의 우인말을 믿어야 하지?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페나코니 곳곳에 내가 설치해둔 폭탄이 있어. 꽤 공을 들였지. 우선 몇 개 터뜨려서 효과를 보여줄까? 어디 보자. 어느 쪽을... 그만둬. 네가 그렇게 하면 꿈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 모두 죽게 돼. 그렇다면 너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리란 걸 알겠네. 선택해야 할 때가 되면 현실은 네 맘대로 되지 않아. 화합이라는 웃음거리를 되풀이하고 싶은 거야? 어떤 순간에도 생명은 농담거리가 될 수 없어, 우인. 이 세계에 사소한 악행이란 존재하지 않아. 그건 도덕과 마찬가지로 측정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지. 그건 화합의 방식이잖아. 뭐 내 마음에 들긴 하지만 말했지? 이건 룰렛 게임이지 폭발쇼가 아니라고. 작은 새처럼 노래할 준비나 해. 10회가 그걸 듣는다면 그분도 내가 모두를 폭발시키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진 않겠지. 안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곳을 폭발시키는 걸 그냥 지켜볼래? 아니면 한번 시도라도 해볼래? 최소한 그들의 목숨은 구할 수 있을지도. 어쩌면 이게 네 마지막 공연이 될지도 모른다고. 마지막이라. 왜? 긴장돼? 하긴 이렇게 성대한 무대는 처음이니 긴장되는 게 당연하지. 괜찮아요. 그저 몇 가지 일이 떠올라서요. 시오반 씨, 새들은 왜 하늘을 날아오르는 걸까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그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땐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페나코니를 떠나기 전 오빠가 제게 물었는데 자꾸 그 질문이 떠오르네요. 모르겠어. 난 날고 싶을 땐 날고 날기 싫으면 내려와. 이유는 없지. 시오반스의 답변은 제 답변과 비슷하네요. 제게 왜 노래하는지 물으셨죠? 저한테 그 두 가지 질문의 답은 같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건 특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스텔라론이 제 고향에 떨어졌고 눈앞의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답니다. 저희에게는 대응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뭘 하든 너무 늦어버린 후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는 저와 오빠를 달래기 위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죠. 기억나. 그래서 다들 네가 노래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요, 그 일로 전 오히려 노래를 증오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저는 재앙이 닥쳤을 때 노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왔죠. 음악적 재능이 있어 노래할 땐 진심으로 모든 순간에 기쁨을 느끼고 있지만 노래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은 항상 절 실망하게 했어요. 그 다음엔? 자라면서 보니 오빠도 종종 같은 멜로디를 흥얼거리더라고요. 오빠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직접 말하진 못하고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했죠. 오빠의 대답을 듣고서야 제가 무엇을 위해 노래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물론 직접적인 답을 준 건 아니지만 생각하는 계기가 됐죠. 이유와 의미가 필요 없는 일도 있는 법이니까요. 페나코니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마음대로 해봐, 우인. 하지만 난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방금 갑자기 추억에 잠겼던 거야? 더 기대되는걸. 마지막이야. 만약 네가 죽는다면 사람들이 네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해주길 바래? 평생 새처럼 우아하고 침착했던 그녀가 지금 이 순간 보리를 살짝 벌려 깃털처럼 가벼운 한숨을 내쉬네. 마음에 들어? 그럴싸한 말은 됐어. 노래에 필요한 건 진심뿐이야. 오빠,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어. 그리고 등 떠밀려 땅에 추락한 이들에게도 고상한 연민 따위는 필요 없지. 하늘과 땅은 서로의 증명이자 동경이야. 날아가는 새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설령 추락하더라도 생명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돼. 추락한 새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 세계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겠지. 어쩌면 그들은 영원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타인이 선택한 생존 방식을 조금 더 양해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야. 오빠가 유일한 별이 되어 모든 사람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걸 막는다 해도 그들은 오빠의 빛을 보고 동경심을 품게 되겠지. 한때 추락해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힘차게 날갯짓 할 거고. 그러니까 질서의 좋은 꿈은 결국 산산조각 날 거야. 새 얼굴의 신이시여, 제가 화합의 길을 걷게 된다면 부디 도움의 손길을 뻗어 당신을 믿는 이들을 보살펴주세요. 제가 추락할 운명의 새라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면 제가 떨어지는 소리는 저에게 있어선 마지막 화합의 악장이 될지도 모르지만 결코 이 세계의 마지막 울림이 되진 않을 거예요. 좋은 꿈의 이름으로 지금 조화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빠, 집이 그리워? 그렇다 해도 모든 게 너무 늦었어. 하지만 오빠가 부르는 건 엄마가 불렀던 노래잖아. 모든 게 너무 늦었다 해도 자신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존재의 지평선에 온 걸 환영해. 이곳은 깊이 잠든 무상자의 수만 가지 표징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깨어있는 자가 공허와 작별하는 출구이기도 하지. 그러니 여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자. 네 이름을 기억해. 난 끝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 기억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서로를 가질.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원해.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해줄 단 하나의 존재를 찾고 싶어. 죽은 후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그때야 그녀는 알게 될 거야. 나도 그저 인간일 뿐이고 인간은 결국 행복해진다는 걸.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스튜를 먹으며 늘 웃는다면 좋겠군. 언젠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이 서로를 안아주고 누구를 만나든 가장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길. 우리의 소원을 너에게 맡기지. 그들이 앞으로 매일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각본을 본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럼 죽을 각오로 지지 마. 아직 소원을 빌 때가 아니야. 우리는 널 믿어. 너도 우릴 믿어줘. 개척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걸세. 우리는 함께 깨어날 거야. 그래,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는데도 우린 이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고 있어. 어쩌면 이 자체가 답일지도 모르지. 좋은 꿈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자들이야. 깊이 잠든 무상자가 그들의 소원을 엿본 거지. 이런 소원을 품고 있었기에 그들은 꿈꿀 수 있었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깨어날 수 있었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 난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지만 너무 많은 물을 접해와서 그런지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공허는 오만하면서도 두려운 꿈이야. 그걸 불러일으키는 건 어둠도 이름도 아닌 끊어진 길, 더 나아가 욕망의 상실이지. 소원을 이루는 건 삶의 기쁨을 가져다줘. 하지만 그 이후 더 이상 새로운 소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나지 않는다면, 맞아. 공허라는 그림자 뒤에는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 존재하겠지.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생명이 치열하게 자라며 공허의 끝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최초의 빛을 쫓아가는 거야. 떠나기 전에 네 소원을 말해줄 수 있나? 정말 기뻐.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네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야. 남은 건 이름뿐이야. 원래의 나이자 지금은 되고 싶은 사람이지.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거야. 그녀는 종말 운명의 길을 걷는 헌터로서 운명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소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 하지만 너와 그녀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죽음은 정해진 결말이자 마지막 재회가 될 거야. 준비됐어?
얼마 전 그녀도 여기 왔었어. 이로써 그녀의 결의를 목격할 수 있겠지. 한 점의 반딧불이 공허의 인력을 벗어나는 모습을 봐. 과거, 넌 어떤 인간이었지? 이 광경은 내가 죽은 건가? 정말로? 아직 한 걸음 남았다. 여길 건너면 진정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아니면 돌아가도 돼. 말해봐, 과거, 넌 어떤 인간이었지? 그라모스 철기였어. 지금은? 스텔라론 헌터야. 그렇다면 앞으로는 누가 되고 싶지? 평범한 소녀가 되고 싶어. 그럼 계속 앞으로 가. 너에게는 죽음이 더 어울리니. 싫어. 난 모든 힘을 다해 여기까지 왔고 이 모든 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설령 모든 게 잿더미가 되어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건 이룰 수 없는 소원이라는 거 알고 있겠지? 마지막 좋은 꿈속에서조차 넌 평범한 소녀가 되지 못했어. 왜 그렇게 생각해? 넌 가족의 음모에 휘말렸고 밈의 날카로운 칼날과 마주했으며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각본을 지닌 채 홀로 다시 일어난 곤충대 재난에 맞섰지. 증거는 수도 없이 많아. 설마 그녀와 보낸 시간이 뭔가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평범한 소녀에게 소소한 행복이 우연에 그쳐선 안 돼. 하지만 이 모든 게 평범한 소녀의 행동이 아니라는 법은 없잖아. 뭐라고? 꿈의 주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리가 뒤로한 모든 과거는 이미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었어. 지금까지의 내 경험은 앞으로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겠지. 하지만 넌 내 말을 오해한 것 같아. 내 탓이기도 해.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한 게 과거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처럼 들렸겠지. 그라모스 철기라는 신분도 엔트로피 상실증도 단순한 상흔이 아니야. 그런 과거가 있기에 뭔가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방법을 찾게 됐어. 방금 네가 말한 모든 게 평범하지 않긴 해도 난 믿어. 평범한 소녀라면 누구든 내가 마주한 이런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어둠과 마주한 순간에도 평범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어. 결국 그들은 늘 자신이 얼마나 숭고하고 빛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거니까. 맞아. 난 결과도 과정도 바꿀 수 없겠지. 하지만 내 운명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이건 결과를 바꾸는 것보다 더 깊은 자기 기만일 뿐이다. 대부분 사람에게 자유의지란 원래부터 자기 기만에 불과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닌 이상 난 그게 부끄럽지 않아.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에 대해 모든 사람은 각자의 답이 있어. 어떤 이들은 영원히 그 답을 찾지 못하지. 그 누구도 그들이 계속 찾아나갈 기회를 빼앗을 순 없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고 포기한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하려는 건 단지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선택할 권리를 돌려주는 것뿐이야. 그래서 너와 함께 여길 떠날래. 예전에 힘을 품는 게 내 죽음을 앞당긴다 해도 반디라는 이름은 내가 직접 지었어.
예전엔 내가 반딧불이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작은 빛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지. 자기한테 불길한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없잖아. 사실 난 반딧불이를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였어. 나중에 누군가가 내게 말해줬지. 그건 그저 내 눈의 기능이 떨어져서일 뿐, 아니었다면 반딧불이가 전혀 예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아름다움이든 사랑이든 우리의 모든 감정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결함에서 비롯돼.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거고. 나는 그래도 그런 작은 것들을 좋아할 거야. 난 추위를 많이 타고 밤바람도 잘 견디지 못하지만 그래도 별을 보러 갈 테지. 케이크를 만드는 게 정말 귀찮지만 그래도 계속 만들 거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그들이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게 좋거든. 난 예쁜 스커트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해.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지거든. 난 더 이상 어떤 결함도 신경 쓰지 않을 거고 어떤 상황이 더해지는 것도 두렵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거고 그것들을 운명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건 빛을 갈망해서가 아니야. 불을 뚫고 나아가 자신을 태워 가장 뜨겁게 빛나기 위해서지. 내 운명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아. 난 스스로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추겠어. 시계가 계속 돌아가는 한 죽음이 있고 삶도 있지. 내 세계는 늘 초토화된 땅이었잖아. 그렇다면 불태우자. 내가 계속 타오를 수만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은 불길이지 잿더미가 아니야. 명령 지제라. 사실 난 네가 부러웠어. 재앙으로 태어났는데도 괴로움을 느끼지 않잖아. 하지만 이젠 네가 날 부러워해야 할 거야. 난 죽음을 마주하고 싶지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운명 앞에서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꿈은 늘 초토화된 땅이었어. 새로운 꽃망울 하나조차 피어나지 않았지. 그래도 난 계속 타오를 거야. 제가 될 때까지 계속 타올라. 불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겠어! 네가 꿈의 주인의 답이라면 그 대신 내 대답을 들어줘. 사람들이 희망을 품는 건 정해진 죽음을 마주한 적이 없어서가 아니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기에 변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는 거지. 일심동체. 셋, 준비 완료. 킥폭! 불보듯이 뻔하군요.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반딧불이는 생명을 불태워 빛을 내지. 모든 게 불타버릴 때까지 별바다를 불태우리. 군지 경계 돌파.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야. 살기 위해 싸운다. 집행 파괴. 별바다를 불태우리. 바이오메스 좋은 기회이니 잡아야죠. 꿈은 끝났어요. 진심을 깨끗이
공격 감지. 생명은 숨쉬는 것에 그치지 않지. 본질은 한결같지. 삶 속의 모든 꽃잎은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구름이 흩어졌네요. 지는군요. 하! 불 보듯이 뻔하군요.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반디보리 타이포 준비 완료. 살기 위해 재밌어? 좋은 건 나눠야죠. 과거는 과거일 뿐. 다시 춤을 추죠. 악취는 빨리 제거하세요. 확인 완료. 소화 준비. 도연변이. 공격 감지. 공격. 바이오미스 최종 증명을 불태워 빛을 내지. 모든 게 불타버릴 때까지. 난 나를 위해 승리를 거둘 거야. 별바다를 불태우리. 연구할 만해. 삶 속의 모든 꽃잎은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꿈은 끝났어요. 살기 위해 싸운다. 직접 나서야 하다니. 하! 생명은 숨쉬는 것에 그치지 않지. 끝나지 않아. 별바다를 불태우리. 좋은 기회이니 잡아야죠. 구름이 흩어졌네요. 흡!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야. 살기 위해 싸운다. 불 보듯이 뻔하군요.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우리 만난 적 있나요? 꽤 신동체. 준비. 기포. 바이오미스 조정 중.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일종의 저항이라면 이번에 난 죽음을 받아들이겠어. 살아간다는 건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는 거야.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불공평하지. 사람들이 현재 내리는 선택은 전적으로 자신의 과거에 의해 결정돼. 그렇지만 지금 아무리 열심히 나아간다 해도 상상했던 내일이 반드시 찾아오는 건 아니지. 네가 인정하든 말든 모든 운명의 길처럼 공허는 이미 존재해. 그리고 모든 존재는 공허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 대부분 운명의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계가 아름답고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 자체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 공허는 그렇지 않아. 그건 터무니없고 거대해. 맹신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이들을 사로잡지. 그건 아름다움과 전혀 관련이 없어. 믿음이든 맹신이든 사람들이 신념으로부터 얻는 힘은 강요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야 해. 이건 힘든 여정이 될 거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너희는 분명 햇빛 아래서 재회하게 될 거야. 부디 죽음이 그녀의 마지막 꿈을
끊어내지 않고 네가 사람들을 이끌어 깨어있는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를. 앞으로의 긴 밤 동안 넌 수많은 좌절을 겪고 다양한 비극을 목격할 거야. 나는 아련하고 술을 따르고 소유하러 왔네. 감로를 위해 독주를 내리고 봄에 파종하며 가을에 수확해 마른 열매가 만개하기를 기다리리라. 모든 것을 엠버로드에게 바치리. 네가 결정을 내리면 흑백의 세계 속에서 붉은 빛 하나가 다시 나타날 거야. 넌 그 의미를 자세히 곱씹고 깨어있는 세계로 돌아가겠지. 두려워하지만 이 모든 게 아침이면 사라진대도 꿈에서 깨어나는 게 더는 두렵지 않아. 그들과 날 위해 개척의 권리를 되찾아줘. 우리 모두 그곳에서 답을 찾게 될 거야. 선데이 씨, 당신도 꿈에서 깨어날 때가 됐어요. 페나코니의 미래는 질서가 아닌 인간의 의지로 결정될 거예요. 에나의 신력이 설마 상관없다. 본디 내 뜻이 아니었으니 난 인간의 모습으로 결론을 분별하리니 신력이 세상을 만들고 자비를 베푼다고. 신들이여, 지금 이 자리에서 듣거라. 만물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법이니 그 끝에 이르며 인간 세상 역시 인간의 손에 달려있도다. 모든 창조 작업이 끝났노라. 빌어낸 날이 도래했도다. 철학에 태하여 모두를 위해 이 땅의 만물을 재구성해라! 이곳에 더 이상 신은 없다. 낙원을 만들어낼 자는 바로 인간의 군악이지. 그는 전에 없던 운명의 길을 개척하고 있군. 무례하다. 질서에는 결점이 있길 마련이니 뜻을 받들어 그것을 끊어내리라. 무례하다. 기억은 순식간에 사라지니 뜻을 받들어 그것을 끊어내리라. 꿈도 꾸지 마! 라자르나 씨는 목숨 바쳐 좋은 꿈의 과거를 지켜냈다고! 무례하다. 이 몸이 나서는데 진리가 있겠어? 수렵은 고통만 더할 뿐이니 뜻을 받들어 그것을 끊어내리라. 하지만 티어난의 총알은 아직도 좋은 꿈의 오늘을 지키고 있어. 제대로 손 좀 봐야겠네. 공헌은 한 줄기 빛도 남지 않았으니 뜻을 받들어 그것을 끊어내리라. 하지만 시계공의 의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테지. 별의 부서짐을 보아라. 사느냐 죽느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노래하라. 개척은 이루기 어려우니 뜻을 받들어 그것을 끊어내리라. 그렇다 해도 미하일 씨는 내일을 믿고 있어. 노래하라.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자고. 완전무결 악장으로 호령한다. 다시 낙원을 창조하라. 로비, 네가 왜 부르는 건가? 이제 새로운 시계공이 될 시간이야. 정체된 상태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네. 가지. 12순간에 나침반 바늘을 끼우자고. 길을 개척해 나가야만 우리는 시간을 움직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좋은 꿈이 끝나야만 내일이 찾아올 거야.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수많은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겠지. 내일이 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세계에는 여전히 수많은 아름다움이 찾아올 거고 그걸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걸. 멈춰버린 좋은 꿈은 우리의 영혼을 가두지 못해. 여정의 끝이 무뼈에 닿길. 노래하라.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 건가? 왜냐면 언젠가 우린 꿈에서 깨어날 거니까. 밤은 너무나도 짧군. 오빠, 꿈은 끝났어. 일어나. 이제 이 꿈은 끝나야 해. 운명은 내가 답해주는 걸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진짜 결말은 너무 슬퍼서 차라리 네가 잊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 마지막 거짓말을 솔직히 털어놓아야겠네. 난 너에게 그 누구의 기억도 보여준 적이 없어. 나 자신의 기억조차도. 네가 본 건 내가 우연히 얻게 된 각본이야. 거기엔 실제로 일어났던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었지. 그 자극을 통해 넌 정말로 자신의 시선으로 기억에 들어가 모든 걸 다시 떠올리게 된 거야. 네가 특별하고 유일무이하다는 걸 의미해.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네가 해냈다는 거지. 기억이 전부 불타 사라졌을지라도 넌 그걸 다시 떠올려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어. 스텔라론 헌터가 그러길 넌 시간을 움직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자 운명을 바꿔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래. 자, 보여줄 게 있어.
엘리오? 예전처럼 할까? 보이는 대로 처치하는 거 맞지? 자, 보여줄게. 이게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종말에 대한 진실이야. 그건 엘리오가 아닌 테르미누스의 성체 중 일부였어. 나도 직접 보진 못했어. 이건 스텔라론 헌터한테 들은 장면이야. 테르미누스가 다시 신이 되었을 때 그분은 1000개의 손을 가진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 이제 나는 종말이 되어 시간의 수레바퀴를 높이 들고 세계를 파멸시키리라. 그 후 테르미누스는 여러 검은 고양이로 변했어. 그들에겐 모든 식력이 깃들었지. 그들은 세계의 끝에서 출발해 시간을 거슬러 우주가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갈 거야. 네가 본 건 바로 그 중 한 마리야. 엘리오는 더욱 특별한 존재이며 오직 스텔라론 헌터만이 그의 진면목을 알고 있지. 아직 기억해내지 못한 결말이 너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야. 하지만 단단히 각오해야 해. 사실 반디는 신주의 날이 몰락한 후 페나코니를 떠날 때까지 널 포함해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 세 번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할지 알았던 그녀는 멀리서 널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소멸의 순간이 다가오자 홀로 숨어버렸지. 하지만 슬픈 기억도 똑같이 소중한 법이야. 네가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인다면 재회를 만들어낼 힘도 가질 수 있겠지. 떠나는 이를 배웅할 땐 그들이 아직 들을 수 있을 때 미리 울어야 해. 그래야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거 알아? 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운명의 변덕스러운 은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곤 해. 내가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운명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뿐이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건 상관없어. 내가 느끼는 기쁨도 내가 느끼는 슬픔도 모두 진실하니까.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기억해. 없애고 싶은 후회가 있다면 마음속 깊이 온 힘을 다해 외쳐. 그 소리가 시간의 끝까지 전해져서 곧 출발하려는 테르미누스한테 들리도록. 이 검은 고양이가 보인다는 건 테르미누스가 네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야. 한 마리의 힘으로는 많은 걸 바꿀 수 없지만 네 과거는 테르미누스의 미래야. 그가 네 목소리를 기억하고 자신의 미래에서 무언가를 바꾸기로 결심한다면 네 과거도 그에 따라 변하겠지. 어쩌면 세계가 파괴될 운명이기에 한 평범한 소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꽃다발을 받게 되는 걸지도 몰라. 자, 가서 그 꽃다발을 직접 전해줘. 모든 사람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겠네. 넌 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 아버지, 파멸은 장렬한 순간이 아니에요. 운명과 기억 또한 마찬가지죠. 겨울 황야를 타오르는 불길로 태워야만 파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리라. 이는 경작자가 세계를 재창조하는 경험이자 세계를 그리는 자의 신묘한 손길이네. 잔화 속에 앉아 새벽별을 그리는 그들은 극도의 허기를 느낄 때 별들이 회전하리란 것을 잘 알고 있네.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 결국 넌 너만의 답을 찾게 될 거야.
그럼 잊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아보자. 전에 없던 운명의 길을 만들어내다니 정말 놀랍네요. 동생으로서 짐작이 가지 않나요? 그가 성공한다면 그건 어떤 운명의 길이 될까요? 아마 그건 개척 간의 대결이었을 거예요. 다만 오빠는 잘못된 답을 얻었어요. 개척에 초심이 있었지만 지배와 정복의 길을 걸었죠. 한 사람의 소원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 해도 그건 역시 이기적인 소원일 뿐이에요. 누군가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하기를 원하니까요. 당신도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이라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위안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 세계에는 더 이상 인간의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오빠도 언젠가는 이 모든 걸 깨달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오빠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미 제지당했죠. 전 오빠가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길 바라지 않아요. 오빠에게도 스스로를 구원할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절 찾아온 거군요. 네, 당신과 거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컴퍼니 앞에서 페나코니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불태웠다고. 응, 어벤츄린시 때처럼 네가 검을 뽑는 순간 공허가 꿈세계를 잠식했지. 다행히 여긴 꿈세계라 콘스탄스가 모든 물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어 완전히 불태웠어. 아마도 그녀는 오랫동안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 미안. 아니, 그녀는 지금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게 널 만나달라고 부탁했어. 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거든. 그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배반했어. 매 순간 복수자들의 살기에 노출되어 있던 그녀는 죽음 속에서 춤추는 것을 즐겼지. 하지만 공허를 불태우던 순간 그녀는 자신이 활짝 피어났으며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기쁨을 맛봤다고 했어. 사람들은 달리아의 꽃말이 배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달리아를 발견했던 그 행성에서는 생명과 번영을 상징했다고 해. 건방진 도박꾼, 네 수작은 이미 꿰뚫어봤어. 한번 말해보지 그래? 폭풍우를 뚫고 항해할 때면 주정뱅이들은 늘 운명의 자비를 빌곤 하지. 근데? 모두 죽었어. 운명은 그들이 좌초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 어리석은 자에겐 어리석은 자의 말로가 따를 수밖에. 의미심장한 말이군 교수님. 난 그렇게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지. 넌 운이 좋은 게 아니야. 취하지 않도록 늘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거지. 하! 그럼 내기 한번 할래? 가자! 오늘은 한잔하기 딱 좋은 날이잖아. 내가 진짜 취하면 네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게 되겠지.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가능성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내 합류를 반기지 않는 거야? 이건 엘리오의 결정이야. 그가 내 미래를 본 거니? 스텔라론 헌터가 되는 모든 가능성 속에서 넌 결국 배반을 택할 거야. 순간의 이름으로 기억을 파멸시키는 절멸대군이 되어. 이게 엘리오의 말이고 너한테 주는 보수기도 해. 보수? 모든 게 끝나면 네가 그 애의 기억 일부를 태워줬으면 좋겠어. 이유가 뭔데? 그 애는 이 기억들을 가지고 다음 역으로 갈 수 없어. 파멸의 주목을 너무 일찍 받아 그곳에서 죽게 되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에게 돌려줄 거야.
내 방식대로 너희가 막으려 하든 말든 간에 아무도 막지 않을 거야. 각본에 그날이 적혀 있으니까 그건 새로운 시작점이 될 거야. 4가지 종말은 파멸로 향하겠지만 은하는 손을 맞잡고 그걸 뛰어넘겠지. 근데 반디는 어딨지? 어디에서도 그녀를 못 본 것 같아.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미안,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어. 근데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 혼자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약속을 어떻게 아는 거야? 난 분명 말한 적이 없는데. 신기할 뿐만 아니라 따스하기도 해. 내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네. 이곳에 오기 전 난 수첩에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적어뒀어. 여기 머무는 건 그 안에 있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야. 네 뒤를 따라다니며 오랫동안 몰래 지켜봤지만 널 방해하고 싶진 않았지. 난 네 꿈이 미소와 함께 시작되고 미소와 함께 끝났으면 해. 당연히 불꽃놀이를 보러 가야지. 페나코니에 엄청 큰 비행선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보는 불꽃놀이는 꼭 봐야 한대. 그럼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 정말 적절한 장소네. 넌 역시 보는 눈이 있어. 어쨌든 고마워.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같으니 잠깐 앉아서 기다리자. 이런 상황에서는 다들 말을 안 하겠지? 둘 다 아닐 거야. 전에 이런 말을 들었는데 늘 마음에 들었거든. 사람들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늘 그 순간을 떠올리곤 해. 만날 때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이 미소 지을지 계속 상상하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고 싶었던 말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다 해버리게 돼. 그리고 실제로 재회하는 그 순간 상대방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지. 하지만 그 순간에는 오히려 어떻게 칭찬해야 할지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아. 미안, 말할 수가 없어. 엘리오가 말하길 그러면 끔찍한 미래가 닥쳐온대. 내가 몇 마디만 말해도 넌 다음 역에서 목숨을 잃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재회하게 된 이유뿐이야. 오래전 너가 나한테 약속했어. 내가 꿈을 꿀 수 있다면 네가 그걸 아름다운 백일몽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아니라 네가 여전히 그들에게 진실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거야. 미안. 사실 각본에서 말한 3번의 죽음 중 한 번을 겪지 않았어. 나도 애나의 꿈이 사라진 후에야 깨달았어. 전에는 내가 오해했던 거야. 죽음에 의해 꿈이 흐르는 암초로 보내진 건 진정한 죽음이라고 할 수 없어.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었으니까.
진정한 세 번의 죽음. 첫 번째엔 난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 난 꿈을 꾸는 기능이 없어서 깨어난 후 다시는 꿈꿀 수 없게 됐지. 즉, 꿈속에 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두 번째엔 곤충 때 재난이 나를 죽였지만 내 진정한 힘을 발동해서 부활했어. 하지만 그 힘은 필연적으로 세 번째를 초래하게 돼. 내 증상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난 엔트로피 상실로 죽게 되겠지. 우리가 페나코니에 도착했을 때 꿈세계는 이미 현실과 융합되기 시작했어. 난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깨어난 현실을 걷고 있었지. 이것도 엔트로피 상실증을 계속 악화시킬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은랑한테 물어봤는데 현실에선 그렇게 심각하지 않대.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네가 슬픈 표정을 짓는 게 두려워. 이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백일몽이니 웃으면서 끝내야지. 결국 우린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은하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써버렸는지. 참, 눈 한 번 감아볼래? 단 한 번뿐인 꿈이라면 너한테 가장 멋진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곧 모든 게 끝날 테니 잠시만 완벽주의자가 되어도 괜찮잖아. 내가 자주 그랬던 것처럼 눈을 감고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해봐.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번도 멀리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럴 일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한 영원히 그러지 않을 거야. 어디 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맞아. 시작된 장소부터 시작하자. 황금의 순간, 네가 날 구하러 왔을 때 말이야. 물론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고 우연히 그곳에서 만났다고 가정해볼 수도 있지. 나는 황금의 순간을 여행하는 학생이야. 용돈이 좀 많다면 좋겠네. 그리고 거기 나타날 때는 좀 더 멋지게 꾸밀래. 너도 학생이야. 하지만 아주 먼 행성에서 여기까지 온 탓에 적응을 못하고 있지. 그러다 갑자기 무서워 보이는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널 괴롭히려고 했어. 그때 내가 나설 거야. 맞아. 이번에는 내가 널 구해줄게. 걱정 마. 그렇게 할 테니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 과정도 중요하지 않지.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여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야. 그러니까 내 소원을 하나만 더 들어줘. 기억나? 애나의 꿈과 맞서 싸울 때 내가 널 안고 하늘로 날아올랐잖아. 그때 난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맞서 싸우고 서로를 위해 모든 걸 걸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내게도 소소한 욕심이 있어. 네가 그 순간을 잊지 않으리란 건 알지만 조금 더 가볍게 추억했으면 해. 어쩌면 적도 없고 모든 게 그저 장난이었을지도 몰라. 내가 널 안고 하늘로 날아올랐을 때 하늘에는 끔찍한 곤충떼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불꽃이 있었을 거야. 반디? 헬리오가 그러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종말을 향해 가도록 정해져 있어서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대. 그래서 넌 어떤 결말보다도 아름다운 백일몽을 내게 주겠다고 했지. 기대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 결말을 함께 넘어갈 수는 없는 걸까? 난 죽음이 두렵진 않아. 하지만 혼자 죽게 두지 말아줘. 다들 그러더라. 네가 종말을 가져올 사람이라고. 하지만 네가 있을 거라 믿어. 분명
그걸 알고 결정하는 건 너뿐이야. 이 은하는 너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네 시선 아래서만 흐르는 것도 아니지만 영원히 네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 해도 넌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날 잊게 되겠지. 안 돼. 그녀가 아직 볼 수 있을 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 과정도 중요하지 않지.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여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야. 약속한 건 전부 지킬게. 역시 한 발 늦었나? 왜? 하지만 반디는 볼 수 없는 걸. 아니,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야. 난 운명을 바꾸고 아쉬움을 메울 수 있어. 세계가 우리에게 준 운명이 종착점을 정했다면 적어도 반디에게 그녀가 원하던 꽃다발 하나 정도는 보상해줘야 해. 이 꿈의 땅에선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우린 각자의 목적을 품고 이곳에 왔고 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걸 실현했지. 그 결과가 달콤하든 몽환적이든 씁쓸하든 현실적이든 상관없어. 그건 우리가 꿈에 그리던 답이야.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깊은 잠을 선택한 걸까? 그건 아마 네가 말했던 것처럼 내일은 웃으며 꿈에서 깨어날 거기 때문이지.